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우현입니다. 곧 30세를 바라보는 흔하디 흔한 청년입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대학 졸업장도 없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게는 돌봐야 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두 분을 부양하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하에서 경호업체 용역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호라는 거창한 이름보다는 그냥 경비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매일같이 병원 지하 주차장과 복도를 오가며 밤낮 없이 근무합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병원 본관과는 달리 이곳 지하는 늘 어둑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병원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저희 같은 용역 직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병원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직원들과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제 처지가 서글프기도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두 분의 따뜻한 밥상과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하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고 복도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기둥에 기대어 쓰러질 듯 서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남루한 차림새가 마치 갈 곳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비틀거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렇게 힘든 순간이 있으셨겠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할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이대로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직원 휴게실로 모셨습니다. 다른 병원 직원들의 눈에 띌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휴게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 한 컵을 따라 드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어제 편의점에서 사둔 사탕 몇 개가 있었습니다. 얼른 꺼내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드시고 사탕이라도 좀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받아 마시고 사탕을 천천히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바로 저희 선배인 최 대리였습니다. 최 대리는 저와 같은 경호업체 용역직이지만 늘 자신이 정직원인 양 행세하며 저희를 하대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휴게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할아버지와 저에게 꽂혔습니다. 야, 정우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상한 할아버지를 왜 직원 휴게실까지 들이고 난리야? 여기가 뭐 자선단체야? 너 경비 규칙 몰라? 당장 내보내. 최 대리의 목소리는 휴게실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쾌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저를 향해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몸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최 대리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에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실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대리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당장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최 대리는 제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노인네가. 그의 입에서 차마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 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여셨습니다. 청년, 자네 말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 무례해서야 쓰겠는가? 아무리 직급이 높다 한들 인격까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대리는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일침에 잠시 말을 잃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없이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휴게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아까 쓰러질 듯 위태롭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위험 같은 것이 느껴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최 대리는 한동안 멍하니 할아버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다가 저에게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우현,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 당장 따라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최 대리의 뒤를 따라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그 밤, 저는 최 대리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으며 온갖 자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최 대리에게 혼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항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저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좁은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셨나 싶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부엌 식탁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먹거리들이 가득 놓여 있었거든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상급 소고기며 탐스러운 과일 바구니, 그리고 이름 모를 고급 건강식품까지. 저희 집에서는 명절에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다 뭐예요? 누가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도 몰라. 아침에 눈 떠보니 문 앞에 요런 것들이 소복하니 놓여 있더라. 우연히 너 앞으로 온 거더라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그저 웃기만 하셨죠.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비싼 먹거리들을 보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동안 저희는 그 음식들 덕분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정직원만 드나드는 병원 본관의 엘리베이터에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곧장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우현 씨 되시죠? 죄송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할아버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이끌고 본관 최상층 병원장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병원장실 앞까지 와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직원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넓고 화려한 병원장실 안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정년, 다시 만나 반가워요. 제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제가 직원 휴게실로 모셨던 그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나는 이 병원의 병원장일세. 그날은 자네가 나를 도와준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고비를 넘겼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 같은 청년은 처음 보았네. 병원장님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날 병원장님은 중요한 외부 미팅을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고 휴게실까지 데려가 물과 사탕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네. 모두가 자네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은 아니더군. 특히 자네 옆에 있던 그 젊은이는. 병원장님의 눈길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부드럽게 풀리며 저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나의 수행 운전기사로 정규직 특별 채용을 제안하고 싶네. 정규직이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용역직으로 일하며 불안정한 미래를 살던 저에게 정규직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게다가 병원장님의 수행 운전기사라니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일만 해왔던 제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병원장님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게 맞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제 평생의 꿈이었던 안정적인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용기 내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장실을 다시 찾아뵙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장님, 제안해주신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 생각했네. 정우현 씨, 자네의 따뜻한 마음이라면 충분히 잘해낼 걸세. 그리고 뜻밖의 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에게 대리라는 직함을 주려고 하네. 대리라는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꿈만 같았던 직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언젠가 꼭 대리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늘 저를 정우현 씨 혹은 용역정 씨로 불렀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그 후 저는 병원장님의 수행 운전기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앉아 병원장님을 모시고 시내를 달릴 때마다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병원장님께서는 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최 대리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최 대리는 병원장님의 호출에 잔뜩 긴장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최 대리에게 그날 지하 휴게실에서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최 대리, 자네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최 대리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 대리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할아버지에게 보였던 무례한 태도를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깔보는 것은 옳지 않아. 특히 이곳은 아픈 이들을 돌보는 병원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됨됨일세. 자네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했어. 최 대리는 병원장님의 준엄한 꾸짖음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향해 그렇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결국 최 대리에게 청소업체 용역직으로의 좌천을 통보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 최 대리가 저에게 이상한 할아버지를 왜 직원 휴게실까지 들이냐며 소리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대리는 결국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좌절감과 후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최 대리가 좌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깨달음이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장님의 수행 운전기사로서 그리고 어엿한 정의원 대리로서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저를 단순한 운전기사 이상으로 아껴주셨고 인생의 중요한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정규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제게 찾아온 변화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병원 정직원이 됐어요. 이제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두 분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수 있어요. 제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 짐만 되는 것 같아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는데
이제야 조금이나마 효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우리 우연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분의 그 따뜻한 눈빛을 보니 지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는 저에게 정직원용 기숙사를 내주었습니다. 18평짜리 깨끗한 빌라였습니다. 허름한 동네의 월세방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말끔한 집을 보시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 넣으면서 저희 세 식구의 삶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깨끗하고 따뜻한 제 방에 누우면 아,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며칠 뒤 저는 병원 지하에 있는 경호업체 용역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전 동료들과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원장님 수행 운전기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덕분입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희 말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돕고 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온다. 당시에는 그저 힘내라는 위로의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행운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제 삶은 더 이상 불안하고 막막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리고 대리라는 자랑스러운 직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 이것이 바로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